네, 오늘은 거대 분자 첫 번째 시간으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죠? 탄소에 물이 붙어 있다. 이걸 유추할 수 있겠죠? 탄소에 물이 붙어 있는 형태고 이거의 정수배다. 근데 탄수화물의 탄소는 보통 3개에서 7개 정도가 많고요. 이 화학식에서 알 수 있다시피 탄수화물 분자 자체에는 히드록시기, 그러니까 OH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당류 같은 탄수화물들은 굉장히 물과 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에 잘 녹는다는 거죠.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은 가장 제일 작은 단위체인 단당류가 있고요. 이 단당류가 연결이 되면 이당류가 되죠. 그리고 이 이당류에 계속해서 당이 붙으면 올리고당류라고 합니다. 이 올리고당류는 보통 한 5개에서 10개의 당이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당이 붙으면 거대 분자인 다당류가 되죠. 폴리사카라이드. 이런 단당류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 다당류가 되는데 이때의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 이름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럼 탄수화물은 생체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같이 볼게요. 이제 책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저장용으로 쓰이고 구조용으로 쓰인다. 여기서 이 저장이란 말과 구조란 말은 다당류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당류가 저장용 다당류가 있고 구조용이 있죠. 저장용이라는 거는 우리 세포가 이런 글루코즈 같은 것들을 저장할 때 주로 이 저장용 다당류 형태로 저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이나 근육 같은 데 저장을 하게 되죠. 즉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즈 같은 게 대표적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책에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뉴클레오티드의 오탄당 같은 게 있죠. 핵산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세포막의 성분으로 세포간 인식에 관여한다. 인식. 이 세포막의 구조를 보면요. 세포막에는 막단백질들이 있죠. 이 막단백질의 바깥쪽 부분에는 사실 이런 올리고당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탄수화물은 히드록실기, OH기가 많이 붙어 있다 했죠.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끈적끈적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 바깥쪽에 붙어 있는 이러한 당들은 다른 세포와 서로 인식하는데, 즉 부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이 서로 다른 세포와 인식, 부착에 관여한다. 면역학이라든지 다른 단원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기억을 잘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당류가 있죠. 단당류는 영어로 모노사카라이드, 그러니까 하나의 당이라는 건데요. 탄소가 3개에서 7개로 구성된다 되어 있는데 생물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사실 3탄당이나 5탄당, 6탄당, 이 3, 5, 6, 3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도스나 케토스 형태로 존재한다 되어 있죠. 이건 단당류에 이러한 작용기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제가 왼쪽에 그린 분자의 이 부분이 어떤 작용기죠? 네, 알데히드기가 존재하죠. 이런 알데히드기를 가지고 있는 당을 우리는 알도스라고 부르고요. 오른쪽 분자에는 이 부분이 케톤기죠. 작용기 케톤이 존재하는 당. 이러한 당을 케토스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즉 단당류는 알데히드기가 존재하는 알도스가 있고 케톤기가 존재하는 케토스가 있다. 근데 이 알데히드기는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즉 화학적으로 산화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알데히드기가 환원당 역할을 하는 부위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원당이 뭔지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단당류는 보통 탄소가 3개나 5개, 6개인데 이 탄소가 3개인 걸로 예를 들어보면 작용기로는 히드록실기가 많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물에 잘 녹고 끈적끈적하다 했죠. 그리고 다른 작용기적 특징으로는 케톤기를 가진 케토스 형태로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응성이 큰 알데히드기를 가진 알도우스 형태로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연계에서 단당류는 주로 D폼으로 존재한다 되겠죠. 이거는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킬알탄소, 카이랄탄소라고 하는데 탄소를 중심으로 서로 네 군데에 다 다른 것들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이 탄소를 킬알탄소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왼쪽 당을 보시면 가운데 탄소를 기준으로 이 네 군데에 다 다른 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탄소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RS 개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생물에서 중요한 거는 D폼이냐 L폼이냐죠. 자연계에서는 단당류는 다 D폼으로 존재하고요. 아미노산들은 다 L폼으로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미노산은 L폼으로 존재하고 당은 D폼으로 존재한다. 암기법은 당이니까 D폼이다. 당, D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당이니까 D폼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3번 내용을 보면요. 수용액상에서 당은 선형 구조나 고리형 구조 이 두 가지 구조가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선형 구조로 당이 존재할 수도 있고 고리형 구조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 둘이 물속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포도당 분자를 한번 선형 구조로 먼저 그려볼게요. 네, 제가 탄소 6개짜리 선형 구조의 포도당을 먼저 그려보았는데요. 자, 앞에 걸 복습하면 히드록실기, OH가 굉장히 많이 있죠. 물에 잘 녹는다는 거고요. 작용기가 있는 쪽, 이쪽을 1번 탄소라고 하는데요. 알데히드기가 있죠. 그러니까 알도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형 구조의 포도당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선형 구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고리형 구조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선형 분자가 고리형이 되려면 뭔가 결합이 하나 생겨야 된다는 거죠. 공유 결합이 생겨야 된다는 건데, 자, 이쪽을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보면요. 이 5번 탄소의 히드록실기가 있죠. 히드록실기가 이 1번 탄소 쪽을 공격하게 됩니다. 즉 5번 탄소의 히드록실기에 존재하는 산소의 전자가 이 1번 탄소 쪽과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결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선형 구조가 고리 구조가 되면서 1번 탄소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요. 2번 탄소, 3번, 4번, 5번, 마지막 6번 탄소까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즉 선형 구조에 5번 탄소에 연결된 OH, 여기 있는 산소가 바로 고리 구조의 이쪽 산소가 되겠죠. 이 산소의 전자가 1번 탄소 쪽을 공격하면서 산소와 1번 탄소가 서로 연결이 됐다. 결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당은 물속에서 선형 구조가 고리 구조로 될 수도 있고요. 또 고리 구조에서 다시 선형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화학 결합, 공유 결합을 얘기할 때 이런 단일 결합들은 다 회전이 가능하죠. 다 회전이 가능한데 고리 구조가 되면서 어떤 특성이 생기죠? 이 회전이 마음대로 되지 못하죠. 회전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선형 구조에서 고리 구조로 바뀌면서 이 1번 탄소 부분에 대해서 OH와 H가 고리 평면에 대해서 회전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리 구조가 형성이 될 때 OH가 반드시 이 위쪽 방향, 평면의 위쪽 방향으로만 가라는 법은 없죠. 이 아래쪽으로도 OH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형 구조에서는 사실 오른쪽 같은 형태의 고리 구조뿐만 아니라 이 1번 탄소의 OH 위치가 다른 고리 구조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오른쪽의 고리 구조랑 왼쪽의 고리 구조랑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한 가지 다른 게 딱 존재한다면 1번 탄소의 OH가 이제 위쪽으로 가 있냐 아래쪽으로 가 있냐. 그래서 이 내용이 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수용액상에서 선형 구조나 고리형 구조로 모두 존재할 수 있고, 이 고리형 구조를 만들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대칭 탄소, 그러니까 1번 탄소죠. 이 1번 탄소의 입체 배열만이 다른 이성질체를 아노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과 왼쪽의 고리형 구조, 이 둘의 관계를 아노머라 부르는 거고요. 이 오른쪽과 같이 1번 탄소의 OH가 위쪽으로 가 있는 거를 베타 아노머라고 부르고요. 왼쪽 같이 1번 탄소의 OH가 아래쪽으로 가 있다. 이런 경우를 알파 아노머라고 부릅니다. 이 OH의 방향에 따라서 베타냐 알파냐가 다르다는 건데요. 이 어떻게 기억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고리형 구조 포도당에 6번 탄소의 CH2OH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6번 탄소의 CH2OH 부분과 같은 쪽에 있는 게 베타고요. 이 CH2OH와 반대쪽에 있는 게 알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기법은 CH2OH와 이 평면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죠.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타고 있죠. 그래서 베타. 이 평면에 대해서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베타.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알파는 OH기가 CH2OH보다 아래로 가 있죠. 아래니까 알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단당류는 환원당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아까 환원당과 관련된 작용기가 뭐라 그랬죠? 네, 알데히드기라 그랬죠. 결국 단당류들은 물속에서 이러한 선형 구조와 고리형 구조가 서로 자발적으로 다 왔다 갔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형 구조를 하더라도 물속에서 선형 구조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알데히드기, 그러니까 이 산화가 잘 되는 작용기 때문에 환원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단당류 두 개가 연결된 이당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단당류 두 개가 연결될 때 결합이 뭐라 했죠? 네, 글리코시드 결합을 하죠. 이 결합 이름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탄수화물에 나오는 모든 결합은 글리코시드 결합이라 보면 됩니다. 이당류는 딱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엿당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당 두 분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포도당 두 분자를 제가 그려보았는데요. 아까 단당류 내용을 복습하면 이쪽이 1번 탄소,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됐었죠. 이 엿당이라는 이당류는 포도당 두 분자가 알파 원포 결합, 즉 알파 원포 글라이코시드 결합을 통해 연결된다는 건데요. 이 알파 원포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왼쪽 포도당 분자에 1번 탄소에 있는 OH 부분이랑 오른쪽 포도당에 4번 탄소에 있는 OH 부분, 이 둘이 서로 연결되는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결합의 이름을 알파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즉, 두 개의 포도당 분자가 탈수축합이 되면서 이당류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때 연결되는 탄소의 이름을 따서 알파 원포 글리코시드 결합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원당이란 말은 당에서 알데히드기가 존재하면 된다 했죠. 아까 단당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당류들은 선형 구조랑 고리 구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엿당은 고리 구조들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사실 이 오른쪽에 1번 탄소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이 선형으로 일부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고리가 풀리면 어떻게 되죠? 1번 탄소의 알데히드기 COH 알데히드기가 노출이 되게 되죠. 즉 엿당의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이 환원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당들이 다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당류들은 이 끝에 1번 탄소 부분이 선형 구조로 풀리지 못하는 당도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당 같은 게 있는데 이러면 환원당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비환원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당류는 엿당, 젖당, 설당 이렇게 3개가 있고 이 각각의 이당류를 구성하는 단위체 모노머 단당류들이 있죠. 어떤 당들이 결합을 해서 이당류가 만들어졌는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때의 글리코시드 결합은 어떤 종류인지, 엿당은 알파 원포, 젖당은 베타 원포, 설탕은 알파 원투가 있고, 그리고 이 엿당과 젖당 같은 경우는 이 이당류의 끝부분이 열릴 수 있는 환원당이고요.
설탕은 비환원당이다. 사실 이 결과를 외워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설탕은 비환원당이다.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설탕이 비환원당인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탕은 식물에서 췌간을 통해 수송되는 물질이죠. 식물이 설탕을 기껏 만들어 놨는데 다른 분자로 산화돼서 변화되면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반응성이 낮은 비환원당인 설탕을 이용해서 당을 운반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당류랑 이당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환원당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모든 단당류는 다 환원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당류는 엿당이랑 젖당만 환원당이다. 설탕은 비환원당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다당류는 다 비환원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당류란 건 결국 단당류들이 계속 연결된 거잖아요. 다당류도 엄밀히 말하면 가장 끝쪽에 이 알데히드기를 가진 환원당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긴 하죠. 근데 이 다당류라는 전체 큰 분자에 비하면 이 환원성을 나타내는 알데히드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다당류라는 거대한 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환원당이라고 말하진 않고요. 다당류는 다 비환원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당류랑 이당류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당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